우리가 알고 싶은 부동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파트 관련된 가격 변동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조수연 수석님 모시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WM 스타자문단 조수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예,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서울에 공급할 만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재건축 아파트에도 관심이 그래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재건축 아파트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되게 재밌는 시장이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 6, 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어르신이셨는데, 압구정동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M 아파트가 그쵸. 있고 H 아파트가 있고 H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H 아파트가 두 개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한 H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그 고객이 평수가 한 6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었고요. 이걸 내가 이제 팔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거를 이제 30억에 누군가 산다고 그런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30억이나 주고 산다는 게 나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메커니즘을 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게 뭐 조합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의결도 해야 되고요.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전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내가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종후 가치에 대한 어떤 예측, 그래서 뭐 비례율이 나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분담금이 정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 그냥 재건축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요게 사업성이 나오면 여러 조합원들이 마음이 다 맞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제 고민을 좀 그렇게 해봤던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H 아파트가 네. 34평이 있다라고 치죠. 그게 한 20억이라고 한번 쳐봐요. 자, 근데 오래된 아파트가 20억이라는 게 사실은 그 아파트 자체가 좋아서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지역과 자리가 좋아서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압구정 지구에 있는, 아파트 지구에 있는 땅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위에 아파트는 이제 껍데기에 불과할 거고요. 그러면 무엇보다 대지 지분이 중요하죠. 네. 그러면 그 아파트의 34평짜리 대지 지분이 얼마냐? 18평 정도 되거든요. 꽤 넓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지구 안에 땅 18평을 20억 주고 산 거예요. 18평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적인 문제에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건데, 아파트 지구에 한 3배 정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18평에 3배 정도 짓는다라고 한다면 한 54평? 그렇죠. 정도 나오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서울시하고 왔다 갔다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러면 뭐 10% 내놔라, 15% 내놔라, 계산하기 좀 편하려고 한 50평 정도 우리가 남긴다라고 한번 생각을 좀 네. 해볼까요? 그러면 5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이제 권리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50평 지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겠어요? 지어야죠. 그죠, 지어야죠. 네, 지어야죠. 그러면 지으려면 시공사가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죠. 시공사한테 이제 도급공사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평을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 거냐? 여기 한 1,500만 원 정도 최근에는 들 거예요. 평당. 예, 과거에는 그때는 뭐 800만 원, 1,000만 원 이랬는데, 최근에 고가 아파트, 특화 아파트 이렇게 이제 설계가 좋아지면 네. 1,500만 원까지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공 단가 뭐 600만 원, 700만 원이면 짓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50평은 지상의 분양 면적.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도 필요하고, 부대 시설도 필요하고, 사업 추진비도 필요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지금 적용하면 아마 얼추 맞을 겁니다. 그러면 50평에 1,500만 원 하면 7억 5천이죠. 그러면 원가가 다 나온 거예요. 땅 18평을 내가 20억 주고 샀고, 거기에 이제 7억 5천을 들여가지고 50평의 지상의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27억 5천이 네.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고민했던 그 당시에도, 여기 아파트에 다음 달에 만약에 아파트를 일반 분양한다라고 하면 평당 1억은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50평을 내가 시장에다 내다 팔았을 때 50억 정도의 매출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7억 5천 이것저것 정리하면 30억이라고 치면 한 20억 정도의 이제 이익이 그냥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압구정동의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상품은 이제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관심이 있어 하죠. 그렇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메커니즘은 이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계산하기가 솔직히 일반인들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데,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계산을 하면 이게 투자성이 있는지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행정 절차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행정 절차, 그 리스크, 기간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 요게 불투명할 때는
시세 차익을 많이 남겨줘야지만 사실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재건축 단지인데 사업 시행 인가가 됐고 또 관리 처분까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입주까지 한 3년이면 들어오잖아요.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기간의 리스크만 있는 거지 행정 절차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거다. 과거에 그 시점에는 이렇게 거래했죠. 행정 절차에 어떤 리스크가 없으면 내가 입주하는 3년 후에 아파트의 가격 시세가 10억 정도로 예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9억 정도에 거래하는 거예요. 10% 디스카운트해서. 그러면 3년으로 따지면 한 수익률이 한 3%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매년 3% 정도로 내가 미리 선투자하는 거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3년 후에 받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시기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거래되는 어떤 프로세스인데 아파트 가격이 불장 만약에 올라가는 시세다라고 한다면 10억짜리가 예측되는 아파트를 9억에 팔지 않겠죠. 10억에 붙여서 팔거나 아니면 혹자는 10억에 넘겨서 이제 거래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입주하는 시점에는 가격이 올라 있을 테니까 투자하는 사람도 그거 보고 투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언젠가 재건축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내가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장에 투자하는 거는 이길 확률이 높지 않아요. 이게 재건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게 낮은 구간, 얼어붙은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투심이 얼어붙어 있는데 내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요 어떤 그런 버틸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시장이 안 좋고 또 재건축 아파트나 아니면 뭐 모든 부동산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을 때 나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향후의 차익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그때 매입을 하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이 약간 고점인 상태에 약간 버블도 있다고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토지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오른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변의 지가도 다 끄집어서 같이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건설 원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무주택자, 여지까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5년도에 청약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생각이고요. 그러면 뭐 1주택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깔고 앉아 있는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심 속으로는 가격이 오르니까 또 좋았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주거 이전 어떤 전략을 펼쳐보려고 하니 내가 팔았을 때 1주택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어떤 현재 어떤 전국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찌됐든 내가 나중에 어떤 옮겨가고 싶은 아파트 단지를 타겟으로 하고 어떤 시장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내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주택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로서 활용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죠. 자산가들은 증여를 통해서 어떤 가구수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시장에 조금 내다 팔까 말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혜택을 보신 건 맞고 또 뭐 세율이 높아가지고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차익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시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라고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아파트는 주택법을 통해서 그렇죠. 공급이 되거든요. 주거하는데 불편함이 이제 있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이제 적용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통해서 짓는 거고요. 건축법을 통해서 짓고 주택법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피스텔 자체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이거든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을 신고할 수 있고 또 이제 신고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용 수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아파트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와 유사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아파텔이 굉장히 핫했죠. 요즘 탓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도 핫하고 또 문제들이 많이 이제 파생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제 보완제도 아니고 대체제이거든요. 들어가고 싶지만
아파트에 이제 그런 어떤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파트를 이제 본다, 오피스텔을 본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지에 지을 수 있는 업무 시설이니까 건폐율도 굉장히 크고요, 용적률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은 면적의 단지를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보다 조금 더 웅장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네이밍도 조금 멋있게 하고요. 또 웅장하게 좀 이렇게 단지를 짓다 보니까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끌어올렸고, 최근에 몇몇 단지들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면 이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 수요다 보니까 전세나 이제 월세를 주는 어떤 그런 비율이 높고, 그런 어떤 높은 가격이 고스란히 이제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뭐가 나쁘냐면, 아파트는 아까 이게 규제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잘 좀 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상업용 어떤 부동산이고 업무 시설이다 보니까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거든요. 아파트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취급은 하는데 규제가 덜하니까 원장 거래라는 그쵸. 어떤 전매 거래들도 아주 성행을 하고요. 또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서 그렇게 뭔가 어떤 그런 근거 없이 거래들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어떤 그런 규제가 주거로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때 투자자들, 그러니까 즉 투기에 가까운 수요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례라고 이제 저는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럼 아파트는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네. 그 이제 아파트를 포함하는 오피스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